안녕하세요. 현장 속으로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저는 지금 안산 국경 없는 마을에 위치한 이주 노동자들의 작은 쉼터, 지구인의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고 네. 또 이곳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네.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예. 일단 지구인의 정류장의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구인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소위 뭐 국적이나 성별, 세대 이런 것에 모두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지구 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물리적으로 같은 인간이다 라는 뜻의 지구인이고요.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멈춰 서서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은 뭐가 있었는지 버스를 기다리면서 노닥노닥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정류장에서는 많은 이주용자들이 잠시 머물면서 서로 살아온 일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서 지내는 그런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럼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이 이주 노동자들한테 어떤 일을 제공하고 있나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 문제가 생겨서 찾아온 노동자들한테 노동 상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상담이라 하면 임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또 극한 케이스로는 폭행, 성폭력,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재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찾아온 노동자들이 머무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 동안 또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기 위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면서 노동 상담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지구인의 정류장이 만들어질 때는 미디어 교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말이나 주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종 미디어 교실, 한글 교실, 그 외에 산업 안전 교실, 책 읽기 모임, 그림 교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쉼터에 머물고 상담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동안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서로가 이제 보듬어주고 서로가 이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크메르 노동권 협회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 스스로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2013년도 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그 공동체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곳에 계신 이 이주 노동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여성 쉼터와 남성 쉼터가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남성 쉼터에는 평균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체류하고요. 여성 쉼터에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평일에 체류를 합니다. 주말에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노동 상담권 때문에 혹은 미디어를 배우러 오는 친구들 때문에 여기 공간을 꽉 들어차서 한 40명, 50명 될 때도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구인의 정류장은 원래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이주용자들의 한국 사회의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미디어 교실로서 출발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미디어 교실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노동 현장이나 삶터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거기에 관한 비디오들을 주로 찍어 오게 됐어요. 이제 그 비디오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삶터와 일터의 문제를 만들어보는 다큐멘터리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 노동자를 직접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단도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문제 해결 과정도 같이 하는 상담 역할도 하게 되고 그 상담 기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머무를 수 있는 쉼터도 같이 제공하게 되는 사실은 처음에 미디어 교실로 시작해서 노동자의 삶으로 좀 들어간 것이 결국에는 노동자와 같이 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나 감동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가
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매년마다 한 건씩 큰 건들이 있는데요. 노동 상담건들 중에 작년에 이제 딴소푼 씨, 꼬이안 씨를 비롯한 8명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건 과정을 다 설명드리면 되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시간에 대한 이제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운영을 해서 휴게를 거의 주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제 불법 파견 문제가 동시에 섞여 있는 문제였는데요. 처음에 진정을 해서 사건을 결과를 받았는데 이 고용허가제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장 변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그 기준에 닿지 못하면 직장 변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못 받은 임금은 분명히 있지만 직장 변동이 안 되고, 직장 변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비자를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진정 결과는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진정을 준비하면서 노동자들이랑 뭐 노동청, 고용센터, 언론에 인터뷰도 많이 했지만 고용센터 찾아가서 정말로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거기서 징징거리면서 떼쓰고 왜 안 되냐고 소리치고 화내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1박 2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쪽에서도 노동자들 직장 변경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는 그 그레이스 하여튼 승합차 타고 열댓 명이서 가방 싣고 그날 밤에 돌아올 때 그때 정말 뭐랄까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가 같이 우리 정말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냈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 그날 밤에 버스 타고 올 때 그때 공기가 굉장히 안산에 다 가까이 와갈 때 그때 생각들이 되게 많이 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공감, 공감이란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람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구인의 정류장에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인의 정류장은 어떤 정확한 목표를 딱 이거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선정하고 이렇게 쭉 가는 어떤 단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많이 하는 비유를 들자면 약간 이렇게 망망대해 어두운 바닷속에 저기 멀리 어디 이렇게 등대 같은 게 있는데 그 등대를 향해서 그냥 가는 배인 거죠. 그러니까 물살이 이렇게 불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가는 길이 되게 흐트러지더라도 어쨌든 저쯤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만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최근 5년 동안 걸어오면서 굉장히 방향성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걸 탄력적으로 수용하기도 했고요. 그냥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어쨌든 미디어 활동가고 노동자들의 이제 영화를 한국 사회에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쉼터와 교육 공간이 이제 좀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복합되어 있어도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요. 지금은 쉼터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특히 또 문제가 생겨서 오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공간을 분리해내고 미디어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제작단을 만들어서 조금 더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내에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창작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식탁에서 특히 삼겹살집 같은 데서 마주하시게 되는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에는요 상추, 고추, 마늘, 뭐 돼지고기, 깻잎 그 외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재료들 중에 90% 이상은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식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착한 음식이다, 뭐 먹거리 방송이다 해가지고 어떤 음식이 더 좋은지, 어떤 좋은 재료를 썼는지 이것에만 사람들 자기 건강에만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 먹거리들을 그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식탁 위에 올라오는 상추나 채소를 믿고 먹을 수 있을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계신 모 씨와 함께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저 이번에는 두 번째 한국에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 비자로 왔고, 근데 이제는 그 어학당 다니러 그 D4 비자로 왔습니다. 아, 네, 이제 공부하러 오신 거구나. 그쵸? 네. 그럼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그 한국 생활도 하고 한국말도 대학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말 되게 굉장히 어렵고, 네. 근데 그렇게요. 아, 한국말이 어려우셨구나.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이주 노동자 비자로 올 때는 그 한국말이 좀 안 돼서, 그래서 너무 고생했고, 그다음에 생활도 그렇게 그 외국 생활은 적응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좋은 장점은, 저 지금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이런 사회 바꾸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김희삼 선생님이나 다른 분도 그 한국 사회 바꾸기 위해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저도 그렇게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도움이 받았습니다. 혹시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지구인 정의장은 아는 사람도 좀 그 가족처럼 그런 느낌이. 마지막으로 한국에 지내면서 본인의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꿈은 지금 저희 나라 보면 사회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라서, 만약 될 수 있으면 저도 인권 교육이나 사회 개발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본 지구인의 정류장 어떠셨나요? 우리가 먹던 식재료들이 이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평소 이주 노동자라는 말이 멀게만 느껴지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낯선 땅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아닐까 싶습니다.